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금융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209쪽 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의 이 개념은 이 구조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이 수요자가 바로 저당에 있어서의 이 차입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주택 수요자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합니다. 자, 주택 이 저당 채권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이 모기지론, 일명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은 우리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을 예를 볼 수 있죠. 자, 우선은 이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대출기간, 만기가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택 자금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주택 저당 이 채권이 우리가 형성되는 시장이 되죠.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주택 자금 우리가 대출 시장이다. 주택 자금 우리가 대출 시장을 말합니다. 이 주택 자금 이 대출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인데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은 주택 수요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자금이 부족을 해지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이 대출 재원인 유동성이 부족해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점점 증가합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 문제, 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 주택 저당 채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하죠. 저당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당권을 유동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은 이 1차 우리가 저당 대출 기관인데 이 1차 저당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이 하나의 자산으로 보유하기도 하다가 대출 재원이 부족하면은 매각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할 때는 묶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묶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하죠.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 풀이라고 하는데, 자, 묶을 때는 우리가 저당권을 이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또는 우리가 대출 금액이 같은 것끼리 또 만기가 같은 것끼리 우리가 묶어야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을 우리는 패키지 묶는 것을 우리는 패키지라고 하죠. 패키지에서 이 집합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택 저당 채권의 이 집합물을 매각을 하게 되겠죠. 자,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면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하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바로 2차 대출기관입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대출기관인데 여기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자금이 공급되죠. 자, 2004년 우리가 3월 2일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가 2조를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실체회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된 실체회사이죠. 명목상의 회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SPC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인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회사 SPC를 말하는 그런 개념인데 실체회사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보유하다가 또 재원이 부족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죠.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죠.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MBS를 우리 발행해서 우리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바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자금이 이렇게 또 공급이 되겠죠. 자, 이때 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이 주택저당채권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BS가 발행되죠. 그래서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하죠. 주택 자금 우리가 공급 시장인 2차 저당시장입니다. 자, 2차 저당시장이 도입이 되면요, 금융기관은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하겠죠. 자,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한다는 거 상당히 주의겠죠.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을 BIS라고 하는데 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 우리가 재무 건전성 지표 8%인데 이게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낮은 금리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이 정부는 MBS의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택 수요자는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국가가 보증한 MBS를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는 좋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대안적 수단을 MBS는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관련된 우리가 MBS의 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MBS를 우리가 발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이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 이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이것은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MBS 수익률보다 여기에 저당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또 우리 투자자의 우리가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MBS의 투자자는 투자하겠죠. 그래서 MBS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위한 조건이죠. 이 저당의 유동화를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당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죠. 자, 이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인데 2차 저당시장은 MBS가 발행되고 우리가 유통되는 시장이다. 자, 우리 MBS 주택저당증권이 우리가 발행되고 우리가 유통되는 시장. 네.
자, MBS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다. 자, 그래서 저당의 유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그리고 저당의 유동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 있지만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저당의 유동화에 관련된 이 흐름 잘 또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211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212페이지 보시면은 MBS 종류가 나오죠. 자, MBS는 저당 대출 기관, 그리고 우리가 저당 은행,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우리가 수익 증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 대출 기관, 저당 회사를 저당 은행, 기타 투자자들이 설정하거나 이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MB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MBS 종류가 여러분 212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4가지가 MBS의 이 종류를 출제를 또 많이 하겠죠. 이때 MPTS, MBB, 또 MPTB, 원호 자체도 중요하고 CMO인데 이 3가지는 이 채권, 이 3가지는 채권을 말하고, 이것은 S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증권은 요거 하나, 나머지는 채권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채권은 우리가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이 차입자, 우리가 수요자죠. 우리가 차입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대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매월 대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자, 이 발행 기관은 이 원리금을 우리가 바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이체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체 증권이라고 불리우죠. MPTS. 자, 모기지 패스 스루 시큐리티에서 이 S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체 증권이라고 하죠. 이 S 자체가 증권이란 얘기죠. 자, 이때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우리가 바로 즉시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해서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체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이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또 발행기관이 100억이라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은 이 1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죠. 자, 이 100억이라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은 1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은 1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MPTS는 1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인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이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둘 다 투자자에게 지분이 이전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차입자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가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갔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조기 상환하죠. 이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관도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바로 조기 상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이 우선 투자자에게 발행기관에서 이전됐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관련 위험이죠.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조기 상환 위험, 관련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그래서 증권 투 하면은 암기하기가 훨씬 쉽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자, 증권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MPTS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죠. 자, 100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이체증권, 이 발행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100억이라는 자산을 매각하면 1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저당채권 우리가 집합물의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주택저당채권의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액은 같게 돼요.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MPTS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또 MBB라는 게 있죠.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또 우리는 매월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월 우리가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발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발행기관에서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우리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뭐를? MBB를 발행해서 우리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자,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문제는 이것은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 문제는 이 발행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것을 발행기관이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MBB는 회사채 성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입자는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그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행기관의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자, 조기 우리가 상환에 따른 위험.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녀요. 이렇게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았을 경우에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위험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지금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우리가 위험 부담이 없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 수익률이 우리가 가장 낮다.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여러분 매월 원리금을 받자마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채권 MBB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 통상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이 채권의 MBB라는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새로운 우리 원금 이자, 여러분 위험이 없으니까 이자는 낮겠죠. 이 원리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요. 투자자에게. 자, 이 투자자가 있는데,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면은 투자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우리가 콜 방어,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은 부분적 콜 방어죠. 이 부분적 콜 방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콜 방어라는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발행기관이 어떻게 돼요? 이 권리와 그리고 위험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발 암기하면 올 모든 것을 발행기관에 다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 없다, 권리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발행기관이 권리와 위험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발 기억해 두면은 올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발행기관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BB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시험에는 또 MBB를 자주 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또 MBB가 자주 나오고, 또 특히 CMO도 자주 출제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죠.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발행기관은 뭐를 발행하냐? MPTB죠.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본드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걸 발행을 하는데, 주택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또는 저당 직불 채권이라고 하죠. 이 저당 직불 카드 생각하면 되겠죠. 저당 직불 채권 또는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투자자에게 발행해서 매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입자는 우리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우리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한 누가? 이 투자자가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성격? 원리금이 바로 이체시켜준다는 MPTS, 이체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체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발행기관이 또 뭐를 보유하고 있냐? 채권이기 때문에, 본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주택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이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성격? MBB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했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죠.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해서 MPTB는 이 현금, 차입자가 원리금을 주면 이 원리금만 이체를 시키죠. 현금만 넘어가기 때문에 저당 직불 채권을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도 해요. 현금 수지 채권. 자, 그러면은 이 MPTB는 만기가 하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게 바로 CMO죠. CMO를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계층 저당 채권의 CMO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MPTB, 저당 지불 채권 NPTB와 구조상 동일하다. 자, MPTB와 구조상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CMO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체 증권의 성격과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성격도 또 다 갖춘 또 혼합형, 이 혼합형 성격을 가진 또 MBS다. 구조상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나타나는 게 CMO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이죠. 자, 이 저당 채권의 우리가 총 발행액,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5천억. 이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주택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기가 1년, 2년, 우리가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여러 개에 있어서의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계층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이 각각의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트렌치마다 이렇게 상환 기간, 만기가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2%, 여기가 2.1%, 여기가 2.3%, 여기가 2.5% 이런 식으로 여기는 3%, 20년 5% 이런 식으로 만기를 달려요. 자,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은 만기가 짧은 1년 단기가 신용등급 높고 장기로 갈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지니까 수익률은 높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CMO의 구조를 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겠죠. 자, CMO의 개념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14페이지에 CMO의 우리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장기 투자자들은 여러분 조기 상환하면은 만기가 짧은 것이 조기 상환에 대응해서 우리가 콜을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우리는 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콜 방어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게 CM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214페이지에 우리 CMO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BS 종류 원래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죠.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CMO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나와 있죠. 자, 10년 이상의 장기 모기존을 공급을 함으로써 서민 등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죠. 자, 그리고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하는 업무, 또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업무도 하고 있고 MBS를 또 보유하고 발행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 또 주택금융공사에 의한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가 바로 뭐죠? 영모기주로인데 이 영모기주론이 또 여러분이 우리가 올해 또 몇 개 또 바뀔 예정에 있죠. 우리가 2분기에 또 바뀔 예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주론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평균
우리가 요즘 영모기준론이 평균 약 3억 주택 가격에 약 연간 한 월 한 90만 원 정도 우리가 받는 90 몇만 원 받는 것이 평균이라고 지금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영모기준론이 최근에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2007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념 그리고 이용 자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